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주말간에 정말 리플을 포함해서 세계 증시와 가상화폐 시장이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트럼프의 이란 핵시설, 그쵸? 이 핵시설 파괴의 지정학적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금리 동결도 그렇고 뭐 ETF 그리고 재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미 이란 공습의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렇다 보니까 10만 달러까지 붕괴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다. 자, 이 전쟁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자면, 자, 이란의 수출의 70에서 80%, 그쵸? 80% 그리고 비공식 루트 포함하면 거의 한 90%가 이제 중국으로 가고 있다. 중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 중에 10에서 12%가 이제 이란산이라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조이면은 중국 에너지 숨통도 같이 조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내서 중국 이란 수송로를 위협하면서 이 중동 국가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너희가 우리 미국 말을 안 들으면은 너희들도 이란처럼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이란과의 핵 협상은 그저 명분인 것 뿐인 거고요. 진짜 목적은 에너지를 틀어막고 중국을 누르고 중동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가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바닥을 끼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데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트럼프는 대놓고 이 네타냐후를 지지하면서 이용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팩트라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중국도 어떻게 견제가 되는 거예요. 이 중국의 견제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짜기를 했고 그 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명분을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전쟁 속에서 비트코인이 이 불확실성 속 부상하는 디지털 금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속에서 이 비트코인이 새로운 의미로 조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총성이 오가는 분재 한복판에서 은행 시스템이 마비가 되자 비트코인은 국경과 제약을 넘어서 생존을 위한 금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지. 가격의 급등락과 무관하게 사용성은 한층 강화가 되고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금으로서의 내러티브도 현실 속 사례와 함께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전쟁 속에 등장한 비트코인 생존 사례, 글로벌 자산 인식이 높여지고 있는데 지난 이제 2022년 2월이었죠. 러시아의 침공 직후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식 SNS를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테더 등 디지털 자산 기부를 호소를 했었습니다. 며칠 만에 전 세계에서 수억 달러의 상당의 암호 자산이 모여들었고요. 은행과 국제 송금망이 마비된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크라이나 정부의 설명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굉장한 사례였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례였던 건데, 자, 그래서 이 후원금 관련돼 가지고는 군사 및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이 됐었고 정부가 주도한 디지털 자산 모금 캠페인이 국가 방어에 기여한 선례가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 같은 경우에 개인들에게도 디지털 자산은 생존 도구로 만들었었고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해외 송금을 제한하면서 난민들은 해외에서 은행 계좌 개설조차 어려운 상황을 직면했다. 근데 이때 현지 화폐나 계좌 접근이 막힌 많은 이들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에 눈을 돌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긴장 고조에 비트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군사적 긴장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안정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제 비트코인에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6월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던 일주일간 미국 시장의 비트코인 혐의 ETF들에는 무려 17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이 순유입이 되어서 한 달여 만에 최대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비트코인 ETF로 하루 평균 2억 4,4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요. 특히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설이 구체화되던 6월 13일에서 16일에 자금 유입이 정점을 찍었다는 거죠. 이는 전통 금융시장이 지정학적 충격에 흔들릴 때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의 대한 자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쟁은 절대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고요.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이 전쟁에 인해서 하락할 수 있지만 이 가상화폐는 전통 금융 즉 제도권 그쵸? 이 제도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사이익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편입이 되었던 사례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황이 가상화폐 시장에게는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지금 떨어질 때 계속해서 뭘 해야 된다?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쵸? 이 3,000원 라인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 3,000원짜리가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쌍바닥을 리테스트하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기회이다. 오히려 기회이고 뭐다?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결국에는 지금 이 쌍바닥을 다시 한번 리테스트하러 내려가는 타이밍이고 여기 구간에서 저는 3번을 나눠서 25%씩 물량을 한 번, 두 번, 세 번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다라면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말아 올려서 3,000원 위에 안착하는 그림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3,250원짜리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 위에 안착을 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전 고점까지 상방 스탠스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지금은 뭐다? 매수 타이밍이다. 지금은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 지금은 오히려 찬스인 상황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